안녕하세요, 람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장비 살 때 입문자들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입문자들이 장비 살 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또 어떤 장비를 사야 됩니까? 처음이니까 앞으로 전 이런 스타일을 타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은 장비는 두 번 사기 싫고,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좀 어려운 거, 제가 나중에 추구하는 거를 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먼저 말씀해드리면, 아니 무슨 교복입니까? 그러면 실력이 그렇게 빨리 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안 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타고 싶으니까 지금 이걸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입문자잖아요. 입문자가 조금 어느 정도 성숙돼서 어떤 실력을 갖기까지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렇게 화가 나면 안 돼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드가 한 장에 뭐 얼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에 진짜 중고 롱보드 기준으로 좀 싼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100만원 아래, 싸면 60에서 한 100 정도 사이 하고, 조금 이름 있고 컨디션 괜찮은 중고는 150 미만 정도 하죠. 새 보드들이 보통 150 이상에서 그 다음에 200만원 중반, 또 비싼 거는 280만원까지도 하는데,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서핑은 무조건 빨리 느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기술들에 대한 감각을 빨리 익히고, 그러기 위해서 파도를 많이, 그 다음에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는 게 우선이에요. 더 잘 타고 싶다면 특히 입문자 때 파도 잡는 횟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보드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핀은 한 개고, 핀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쉐입은 어때야 되고, 회사는 어디 거고. 일단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문자들이 보드를 살 때 주의해야 할 거,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무조건 파도 잡기 쉬운 보드와 다시 팔았을 때 잘 팔리는 보드를 구매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일단 파도 잡기가 쉬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파도 잡기 쉬운 보드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조건, 잘 팔리는 보드란 무엇인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메라 먼저 제가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케이. 카메라 변경했고요. 후면으로. 제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제가 거기 걸 띄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잘 잡히는 보드를 알기 위해선 보드의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일단 보드의 제일 위쪽을 노즈라고 하고요. 보드의 제일 아래쪽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테일 쉐입을 보면 이렇게 뾰족한 게가 있을 수 있고, 핀테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 타입의 넓적한 테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양을 살펴봤고, 그 다음 노즈도 보면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뾰족한 노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노즈가 뾰족한 보드는 조금 더 가속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이 날카로우니까 좀 더 수월하게 회전하거나 할 때 앞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요인들도 올릴 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행파이브나 여러 가지 할 때 있어서 앞이 상대적으로 넓은 게 좋겠죠. 입문자들한테 넓은 게 좋습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모양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가 되게 중요해요. 이 대부분, 쉐입이나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보드 자체, 너비 말고 지금 두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께가 두꺼운 게 입문자들한테 훨씬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가? 두께가 두꺼우면 당연히 물에 떠 있으려는 힘이 강하겠죠. 한마디로 부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잘 뜬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물에 잘 떠야 파도가 밀어주는 힘을 잘 받아서 쭉
더 쉽게 파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뭐 반면에 이런 거 보시면 스펀지도 에폭시에다가 위에 스펀지를 씌운 건데 최고겠죠. 이런 보드들은 잘 잡힐 거고. 두께는 두꺼운 게 좋다. 그럼 얇은 건 뭐가 좋나요, 코치님? 그러면 얇은 것들은 뭐가 좋냐면 이제 사이드 라이딩을 본격적으로 잘 하고 나서 이 레일을 이용한 파도의 면에 이 레일을 박아가지고 뭔가 기술 교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워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롱보더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 뭐 일단 어쨌든 잘 박힌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박혀서 박힌 이후에 할 수 있는 기술 구현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요 몸통 레일의 두께보다는 사실 테일 레일의 두께가 조금 더 중요한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테일 쪽에 굉장히 얇게 따져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요 보드는 좀 아니죠. 이 테일의 레일이 얇으면 나중에 이제 서핑을 합니다. 이 사이드 라이딩을 진행 중인데 행파이브를 하거나 할 때 결국에 맨 노즈부터 테일까지 전면적인 레일이 다 물에 박혀있진 않아요. 실제로 한 중반부부터 이 테일까지가 물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사이드 라이딩을 진행할 때 이쪽에서 파도가 무너지면서 그 레일을 뒤쪽의 후방부 레일을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뒤쪽이 부력이 만약에 빵빵하면 뒤쪽에서 내가 라이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테일 쪽을 파도가 눌러줘야 되는데 얘가 부력이 좋아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행파이브를 하거나 했을 때 등등등 여기가 물에 눌러줘야 이렇게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행파이브를 걸어도 여기가 두껍게 될 경우에는 떠버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떠버리게 되니까 좀 어떤 기술 교환에 있어서 좀 섬세한 기술 교환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얘기했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비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너비, 가로, 요 폭을 이야기하는데, 이 너비도 입문자들이, 처음에, 올라가면, 너비가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굉장히, 막 흔들림을 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패들링을 할 때, 너비가 좁으면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실버피시 보드인데 9.2네요. 길이는 퍼포먼스를 하실 분들이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9.0에 가깝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기한테 맞는 보드를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키가 큰 사람들은 크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이라고 항상 다 9.0으로 맞추진 않아요. 자기한테 이것저것 타다 보면 좀 맞는 길이가 있어요. 걸어가 봤는데 요 정도 길이가 행파이브 할 때 내 걸은 거에 딱 맞구나, 좀 편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이제 그런 길이를 차차차 이건 조정하면 되는 거고, 너비가 지금 22와 8분의 1로 적혀 있네요. 롱보드 너비가 22에 가까울수록 사실 조금 좁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 정도로 가면은 진짜 거의 완전 날카로워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21까지 하기도 하는데, 보통 22에 가까울수록 조금 좁은 거고, 그 다음에 23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하기가 훨씬 수월한 보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예시가 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패들링하거나 좌우의 흔들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다음 피는 당연히 입문자들은 스러스터로 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핀의 역할, 그다음 이 센터 핀의 역할은 제가 다음번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입문자들은 스러스터 핀으로 그냥 보편적인 보급형 핀으로 먼저 감각을 잡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입문자들은
길이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길이는 뭐 9.0에서 키가 크신 분들은 뭐 9.6까지 갈 수도 있지만 9.0에서 한 9.6 사이의 롱보드 길이의 너비는 22에 가까운 것보다는 23에 가까운 거. 이 너비 치수는요, 인치를 사용합니다. 인치. 그래서 23인치 정도 또 넘어가도 괜찮아요. 가까운 것들. 이 더 좋고요. 파도가 잘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드의 두께가 두꺼운 게 파도가 훨씬 잘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테일은 핀 테일보다는 조금 넙디대대한 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이제 밀려 들어옵니다. 슈아. 그래서 파도가 쭉 밀어 들어오면 갈 건데, 먼저 힘받는 데가 어디예요? 테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핀 테일이면 이 파도의 면적에, 이 핀테일이 조금이니까 면적에 좀 충분히 잘 못 받을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이 면적이 넓으면 이 파도의 저항값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퀘어 테일이 좋다. 그런 보드를 사게 되면 당연히 잘 팔립니다. 왜? 입문자들은 이 보드, 입문자분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고, 보드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 보드는 사기는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예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보드라고 하면 일단은 뭐 왈든 같은 걸 추천해요. 왈든 매직을 추천하는데, 왈든 매직 말고도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왈든 매직을 추천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 얼마더라? 140, 120인가? 이 정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얘는 감가상각이 크게 되지 않고, 나중에 보드 교체할 때 한 1, 20만원 정도만 손해보고도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환급성이 훨씬 좋아요. 쉽게 잡히는 보드들이. 그리고 그 쉽게 잡힌다는 걸 서로 다 구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개할 때에도 이 보드가 훨씬 타기 쉬우니까 입문할 거면 이 보드 중고로 구입해라 라고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타기 쉬운 보드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 바꾸나요, 선생님? 언제 바꾸면 되냐면, 어떤 보드를 타든 간에 사실 행파이브 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컷백도 시도 가능합니다. 업다운도 가능해요. 쉬운 보드가 훨씬 파도 잡기도 쉽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을 연습하기까지 시간을 훨씬 줄여줘요. 근데 만약에 누구 잘 타는 사람이 어떤 보드를 타는 거 봤어요. 예를 들어 스튜어트 보드를 타는데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튜어트 보드 타면은 막 잘 탈 것 같아. 그래서 스튜어트 보드를 빌렸습니다. 한번 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오래 안 타봤잖아요. 그냥 한번 빌려 타본 거랑 다 전혀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타봤는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샀는데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몇 번 타보니까 나랑 좀 안 맞네. 그때는 파도 운도 좋았고 내가 타기 쉬운 파도라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보급형에 가장 파도가 잘 잡히고 넓고 두껍고 길이도 적당하고 스퀘어 테일에 잘 팔리는 보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언제 바꿉니까? 컷백과 업다운 정도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때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열심히 탄다 가정했을 때 입문자가 쉬운 보드를 사서 정말 열심히 타면 한 2회 정도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회 정도 타고 감가 20에서 많이 내봤자면 40 사이? 20에서 40 사이 감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돈으로 더 추가 비용 추가해서 새 보드를 맞추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문자들이 사야 될 장비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수련자분들을 위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